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인데 가족 얘기가 여기서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무엇일까? 뭐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겠는데 우선요. 국회 윤리자문위원 뭐 얼마 전에 사실 제명 권고 의견을 냈죠. 그래서 지금 뭐 그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관련해서 내놓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몇 달 된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소명서와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아마 자문위원들이 판단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지금 징계를 요구한 것이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품위유지 성실 의무 사익 추구 금지, 그것이 공통적으로 양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윤리자문회가 뭔가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어떤 반응을 좀 보였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약간 호소문 형태로 약간 편지죠? 호소문 형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뭔가를 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제명 권고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여러 가지 뭐 규칙 법 보면 자료 제출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 강요 안 받게 돼 있어요. 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청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을 제명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봉남 전 의원. 예. 이 주장 판단 좀 해주시죠.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어. 본인이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놓고는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자료 제출 안 한 걸 비판받으니까 법적 의무가 없지 않냐? 왜 그거 갖고 나를 뭐 청문회에서도 네.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예. 청문회에서 맨날 그 앞 시간을 잡아먹는 게 왜 청문회 자료를 자료 제출권. 성실하게 제출 안 했느냐? 이거 갖고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약간 상식 밖의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딱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코인 업자가 국회의원이 된 거다. 이 표현이 적합해 보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저 무소속이 됐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근데 본인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 얘기를 이제 민당에서 계속 표현하거든요. 이건 또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리를 무단횡단하다가 예, 걸린 사람이 예. 이 시간 전국에 나만 무단횡단했나 다른 데 가면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뭐가 다릅니까? 아. 그런데 이분의 내용은 그냥 단순히 무단횡단 정도가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코인 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 엄격하게 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좀 많이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액수가 많다 그런 얘기까지 사실 네. 적어놨었어요. 액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방법도 있고 예. 또 실제로 보면은 보통 일반인들이 코인 거래를 할 때 하나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두세 개 거래소 혹은 덱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없는 탈중앙화된 오. 지갑과 지갑까지의 연결을 해가면서 예, 예. 수많은 자코인을 그렇게 여러 차례 거래하는 그건 경우는 약간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거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들이 실험적으로 물론 돈을 많이 넣고 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 현격히 액수라든지 방식에 있어서 아니 뭐 저기 어피트 했다가 비스매 했다가 또 다른 거래소를 갔다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횟수도 적절하지 않고 지금 예. 더 나온 것은 이제 아직까지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본인 지갑이나 본인 은행 계좌 외에 어르신 부모님이나 예. 자기 형제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봐서 70 그 넘은 어르신이 새벽 2, 3시까지 예, 예. 코인 거래를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전문위원들이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국회 그 윤리특위의 전문가로 심사에 들어갔던 분도 만나봤거든요. 예. 우리 당 쪽에 그분이 보더라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음.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예. 해명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본인은 뭐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그건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슨 다른 계좌 얘기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가족명의 코인 지갑에서 수천만 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게 발견됐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가족은 모친, 여동생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사항이냐는 거죠. 이건요, 신주호 전 의원님.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새벽 시간에 가족이 거래한 뭐 이런 것도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차명입니까? 아니면 가족분들도 투자를 한 겁니까? 이거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아유, 저도 뭐 코인 거래 해본 적도 없고 지금 하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는지 막막한데 70대 노모가 어떻게 저걸 하겠습니까? 새벽 2시에.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차명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의 명의를 빌려서 한 아마도 건데. 계좌를. 근데 오. 이 지금 김남국 의원 그 코인 투자 뭐 그 예. 수사 그 보면은 김남국하고 똑같은 그 투자 패턴을 보인 사람들이 한 10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코인 할 때마다 그 10명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일종의 작전 세력처럼.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어머니와 여동생을 그런 플레이어로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남국 혼자서 본인 거, 어머니 거, 예. 여동생 거 만지면서 이렇게 같은 그거를 흐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뭐 억울하다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200번 이상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특정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코인 전문가에게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랬더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 상임위 회의 때 예. 회의 시간에 주문은 낼 수가 있잖아요. 매수 주문, 그렇죠. 매도 주문. 핸드폰으로 뭐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거는 회의 끝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늦게 될 수도 있죠. 늦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 같으면 웬만큼 하면 되는데 아. 여기는 굉장히 뜨문뜨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스몰 마켓이다 보니까 오. 예, 주문 내갖고 바로 먹어 거래가 성사되는 예.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특정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랍니다. 얼마나 구차한 변명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이 파문 때문에 민주당이 참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일단 진위 여부가 좀 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될 텐데 이거는 글쎄요, 뭐 또 다른 차원인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게 예. 형사처벌이 되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의 헌법부터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 46조 1항에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헌법 46조 2항에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돼 그렇습니다. 있는데 사익을 우선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헌법 이념에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요. 그 헌법 이념에 따라서 국회법 29조에 의해 예. 국회의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 법을 위반한 거죠. 그건 뭐 그리고 정면이네요. 그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을 공개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을 하도록 돼 있는 예. 거죠. 다 위반했어요. 근데 단 이게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 않는데 그러나 국회법에 위반한 거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거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친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더 본인의 정치 생명이 더 단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식으로 김남국 의원이 행동한다면은 권영세 장관이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인 예. 권영세 장관 우리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다 이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SNS에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부를 그렇게 본 거죠 지금요, 정부에서. 저도 지금 법치주의를 위장한 사기꾼 2명이 떠오르는데요. 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 법치주의를 위장한 사기꾼 우리가 못 잡습니다.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반성하고 예.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관련된 주제, 물론 김남국 의원 이제 당을 나갔지만요. 이 보면은 오늘 정치적 생명 뭐 이런 단어 자꾸 나와요 지금. 이거 이래도 됩니까? 약간 이런 질타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